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수영구의회 정례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총괄 질의 진행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개별 질의를 원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더 개별 질의를 원하는 위원 계십니까? 개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 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의 유지를 위한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소감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번 공통적인 질의나 뭐 이렇게 양식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꼭 기획전략 과장님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 앞서서 사실 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정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이 자료만, 한 장짜리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계라든지 아니면 담당자의 번호, 그 다음에 근거, 사업 목적에 대한 세분화,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밑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필요 없으면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근거 목적을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밑에 각주로 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4년간 이 자료를 이제 계속 발전적으로 만들어 주심에 있어서 모든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부서라고 특정을 짓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부서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법적으로 어떻게 산출 기초가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과장님?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조선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하게 인건비는 반드시 기본적인 산출 근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산출 기초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산출 기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건비 계량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통항목으로 넣는 과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산출 기초를 월별로 해가지고 나눠 넣는 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부서에서 보니까 통으로 넣었다가 그 통을 전체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해서
다시 재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게 그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의 그런 문제가 아닌 이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출 기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자인 명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서식이라든지 예산안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 나머지 몇몇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산출 기초가 약간은 핀트가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됐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A 사업에 A 목적으로 산출 기초를 뽑았으나 그 A 사업과 너무 부합하지 않는 식의 얘기를 아까 이제 과장님과는 개별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이제 내년에 새로운 이제 외가 발족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좀 명문화를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산출 기초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하자면 구비인 사업은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국비나 시비인 사업들은 또 통으로 많이 넣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조차도 아까 과장님이랑 얘기한 대로 부서의 좀 특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기획전략과에서 예산계에서 좀 설명을 해주면 모든 부서가 통일성 있게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까지 자료 서식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예산 총괄하는 부서의 어떤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좀 그 세밀하게 촘촘하게 좀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일부 부서의 산출 근거라든 이런 부분이 미약한 게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들 그 서류 만들 때 총괄 부서에서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게 4년 동안 그때그때 피드백을 요청을 드리고 피드백이 들어와서 이 자료가 지금은 한 장짜리지만 되게 보기 쉽고 따로 별도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 번에 한눈에 알기 쉬운 자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그리고 중관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 진행은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병재 간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도도수용 거점 시설 운영 관리의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스마트 도시과장 박선아입니다. 조병재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동 도시재생시설 준공 후에 시설 관리와 그 도시재생 사업 그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번에 그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공공요금을 저희가 내주는 게 맞는 겁니까? 예, 그 관련법의 도시재생법이랑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보면은 그 관련 근거가 다 지원 근거가 있고 실제로 지금 그 마을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구군에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7개 구에서 그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하신 대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수영성 카페랑 어울림 민박이랑 어울 주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좀 도와드리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 결산을 해본 결과 그 마이너스 6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실제 이게 시장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을 했고 또한 또 수용 구민에 대해서는 뭐 어울 주방이나 민박이나 카페 10% 할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조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고민한 결과 이제 인건비 부분이 시급 이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으로 지금 해서 그 조합원들이 봉사 정신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 이번 여기 공공요금이 다가 아니고 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제 지원을 해주면 최소한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요런 이제 의논 끝에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공공요금을 지원해드리면은 이번에 그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최저시급 임금으로 해서 뭐 그 조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당장 뭐 최저시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그 시설 관리 외에 조합 자체에서 뭐 케이터링 사업이라든가 또 마을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부 수익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이 인건비 금액 그 단가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과장님 말씀대로 도도수용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인 우리 수용성 카페랑 어울민박, 어울주방은 주민 커뮤니티 지역 활력 제고의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용률이 저조하다면은 그 수용률이 저조하는 원인을 밝혀내서 아까 처음에 저한테 말씀드린 커피의 원두값이 올라서 커피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을 못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피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상하셔서 수용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최저임금 근사치는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조합 측과 이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이제 운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분 특히 이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이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진짜 우리 수용구에서 드론하고 이 도도 수용 이 부분이 참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병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6쪽에 나와 있는 통장 종합 건강 검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호입니다. 김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 저희 통장님들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는 거죠. 현금을 바로 주는 거잖아요. 예,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저희 뭐 직원들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정되어 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예산 심사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수용구가 현금성 복지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통계를 보면 우리 수용구의 현금성 복지 비율이 0.39라고 해가지고 유형 평균, 그러니까 우리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평균 0.21보다 0.18%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현금성 복지가 이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 이런 신규 현금성 복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다음에 이게 없앨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다가 어느 구청장이 이거를 중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금성 복지는 시작하기 전에 대단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비 100%의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비 100%의 신규 사업을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말씀드린 그대로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정례회 때 결국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그 조례로 작년 정례회 때 이제 조례가 제정됐고 그래서 또 뭐 본예산 편성해서 하다 보면 또 조례 근거는 마련했는데 또 사실상 1년 뒤에 직접적인 지원은 2년 뒤에 지원되는 결과가 되니까 근거 마련하고 나서 이번 추경에 일단 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통장님들한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고 조례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본 예산에 못 들어갔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예, 일단 뭐 구상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구상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먼저 이제 법제적으로 근거 마련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거를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넣으면은 이런 현금성 복지 예산,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너무 서둘렀다는 그런 비판을 듣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네. 이런 예산은 특히 구비 100% 사업은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조례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조례는 더 일찍 통과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좀 예. 유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건데요. 여기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보면 지금 기금 운영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가 1억 3,300 정도 조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1억 3,400 정도 조성이 되면은 이제 이거 사업을 이제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여기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그쪽에 보면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에 기금 사업의 목표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고향사랑 기부금법 상에 이제 뭐 기금 이제 사용 용도로 돼 있는 그 규정 그대로 뭐 따온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그 표현대로 하자면 온갖 사업에 다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예, 뭐 네, 다양한 뭐 일단 예시로 뭐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뭐 취약계층 뭐 복지든 주민복리 뭐, 예, 예. 증진, 뭐 주민복리에 문화예술, 해당되지 네.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듯하게 기금 사업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구체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연말까지 1억 3천 기금이 모아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써야 될 텐데 혹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쓰겠다는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연말에 저희 그 추계대로 1억 원을 돌파해서 1억 3천 정도가 조성이 된다 하면 요거는 한번 저희 어차피 그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요 용도랑 요거 잘 고민해가지고 한번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지방의 예를 보면 특정한 사업을 내걸고 예를 들어서 광주의 광주극장을 살리겠다. 그게 네네.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용하겠다 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업을 내걸고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환경을 보호하는 무슨 갯벌 살리기 이런 거를 내걸고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수영구를 대표하는 광안리라든지 사적공원 같은 이런 네. 수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상의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네. 고향사랑 기부금도 더 많이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본 예산에는 반드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진할 사업 명세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뻔한 사업 말고 좀 의미 있는 사업 발굴해서 뭐 심의위원회 거쳐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스마트 도시 과장님일 때도 답변석에 자주 오셨는데 현직가 오셔서 자주 오시네요. 제가 요거 간단하게 질의 겸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그 기획전략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산출기초랑은 좀 다른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명세서 182페이지에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 지원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비치발리볼을 개최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발표회까지 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사업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마지막 2차 심사 때에는 우리 청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마지막 본예산 총괄 질의 날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3일 뒤인 이제 12월 20일 날 최종 발표가 부산시와 저희 수영구 이렇게 두 군데가 났더라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 맞으면 2억 9천을 잡았다가 자부담금 빼고 2억 5천을 잡았다가 지금 2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면 이제 원래 당초에 본 예산에는 국비 8천만 원, 그다음에 구비 1억 2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국비가 전체에 삭감됐고 기금으로 8천만 원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작년에 아마 본예산 때는 여기 국비 지원 사업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심의받을 때는 아마 전에 구비로 돼 있었다가 이제 국비 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금번 2월 달에 이제 심의된 1차 추경에 이제 국비 8천만 원을 편성하고 이제 그만큼 구비 8천만 원을 삭제한 내역인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화부의 지원 사업이 맞는데 정확하게는 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 뭐 저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니까 국비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서 뭐 금액 변동 없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지금 기금으로 좀 변경 편성한 사안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서 당초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약 60억 가까이의 기금으로 처음엔 공모지원 사업 내용에는 기금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1차 추경 때 이 돈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2호조에서 국비로 체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시고는 이거를 전액 삭감하고 이제 기금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실무진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부산시에서 준 공문을 보니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담당자였어도 옆에 보니까 승인 예산 옆에 괄호 열고 기금이라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승인 예산 옆에 국비라고 알려주니까 제가 담당자였어도 사실은 국비라고 체크를 하고 2호조에 프로그램을 넣었을 것 같거든요. 다행인 것은 빠르게 확인이 돼서 이번에라도 2차 추경이라도 바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을 전액 삭감, 전액 다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용을 남겨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 사업이 이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힘들게 따낸 사업이고 힘들게 시작한 만큼 정말 좋은 성과와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수영구 광안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찬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일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이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122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신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12-100%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입니다. 조선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시로 하는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인데 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모 사업으로서 한 50세에서 64세 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조기 퇴직 등에 따라서 일자리 조기 퇴직이 되기 때문에 이 세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도 확보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해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쉬었음 청년도 그렇고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계속 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이제 근로 수준은 되지만 실제로 근로에 들어갔을 때 본인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쉬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거는 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모 사업을 이번에 선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과거에 수영구에서 똑같은 신중년에 대한 이런 사업을 공모하신 적이 있는지? 2023년도에 수영구 노인복지관에서 오늘의 안보에 가지고 저소득 노인의 사회 지역 주민 연계형 돌봄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울감 척도 검사를 한다든지 건강 관련 정보지를 제공한다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은 1,500만 원 받아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소득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소득에 관련한 거고 이 지금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이 내용 안에는. 아까 그거는 신중년 일자리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네.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 분위기가 없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재산 상황도 상관이 없으실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 질의를 드렸던 까닭은 신중년이라는 게 이제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공모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지만 그 자료를 보면 부산시 전체 구가 다 들어가지도 않았고 다 선정되지도 않았겠지만 그 안에서 남구나 사상이나 저희 수영구 정도가 신규이고 나머지는 이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즉슨 이 공모 사업이 2025년에 완전히 부산시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계속 공모를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거에 신청을 하신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예, 그거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죠, 과장님? 다시 꼽히는 인생식탁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영양사나 조리사 관련 자격증 있는 분들 좀 우대해가지고 이분들을 시니어 클럽 공동체 사업단에서 둘레상 해가지고 급식하고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운영 지원을 하고 조리에도 참여하고 참여자들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사실상 제가 그냥 제 추측이건데 사실 5분이 물론 이 반찬 가게라든지 도시락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창업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그보다는 신중년이 집에 있기 그러니까 이 월 74만 5,200원이라도 자기가 어쨌든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돈을 떠나서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일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만약에 이유라고 하면 사실 반찬 가게를 운영을 미래를 꿈꾸는 창업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타구에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중년 사업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저희는 올해 첫 공모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공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공모를 해줄 때 몇몇 구 중에서는 신중년과 신중년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노케어처럼 신중년과 신중년이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상생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구 사례들도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중년과 우리의 인구 밀도와 우리의 연령대를 고려하셔서
우리 수영구형에 맞는 신중년을 내년에는 좀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 기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조금 다양한 사업이나 앞으로 좀 유망한 사업들 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신중년 모든 구비가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있을 수는 없겠지만 신중년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1호 받았을 때 괜찮다는 어느 정도 효과성이 향후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나중에 차후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 신중년 분들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소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작년에도 안전관리과에 계셨는데 같은 게 계시다 이제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하시다 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건데 지금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의 243페이지와 244페이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43페이지에서 제가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처법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황 훈련을 하는 사업인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네네. 지금 구비가 100%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800만 원은 원안이 그러니까 즉 원자력 안전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으로 사용을 하고 후에 이제 원자력 안전과에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6월 중에 방사능 방제 훈련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주민배부형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고 되게 한 줄짜리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선민 안전관리과장 전소영입니다. 조선민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방제 훈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 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훈련과 같이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론 훈련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4년에 보면 800만 원이 예산액이지만 결산액을 안 썼던 이유는 개별질 때 여쭤봤더니 시랑 저희가 합동으로 했기 때문인 거고 올해는 이제 시랑 합동이 아니라 저희만의 단독으로 할 텐데 저희는 실제 훈련보다는 토론 훈련 1회로 800만 원을 이제 지출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800만 원은 저희 구비라고 되어 있지만 네네. 시에서 그냥 온 돈이고요. 이 돈으로 이제 방제 훈련을 할 수 있게 돈이 내려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론으로 훈련으로 할 예정이라서 훈련 비용보다는 저희 방사능 관련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쓸 예정입니다. 작년 물품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현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장 훈련에 주민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발굴돼서 오시는 거죠? 이제 동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한꺼번에 10개 동을 할 수 없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망미일동 동 주민 대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미일동 동 주민 중에서 이게 내용이 이제 통장님들께서 방호약품을 또 배부를 하고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통장님들 이제 전원이 다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망미일동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부가 이제 참여를 했겠지만 그랬을 때 물품이 나갔을 때 작년엔 뭐가 나갔을까요? 기념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념품은 작년에 에코백하고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가 나갔습니다. 네, 보조 배터리랑 에코백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방제 반응 훈련을 한 거와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기념품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올해 이제 이거를 편성할 때에는 기념품을 좀 바꿔보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 토론회 했을 때도 똑같이 기념품이 나가나요? 그럼 이제는 주민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념품이 나갈 이유가 없죠? 예, 올해는 직원들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기념품을 구입할 예정이 없고요.
그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저희 내년에 또 훈련을 하게 돼서 기념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될 수 있는 한 훈련하고 조금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그런 기념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작년에나 재작년에 기념품 만들 때 물론 그 마스크 같은 경우도 네. 고민을 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물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실제로 경호 물품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꼭 안전이라는 게 방사능 재난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재난 그 자체에 대한 물품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둘 수 있는 물품들. 그런 물품들까지 고려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그 다음 장인 244페이지의 방사능 재난 대비 장비 자재 운영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추경에서 털려고 지금 감액으로 5천만 원을 내놨는데 이 사업이 무엇이며 이 사업을 감액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구상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 자체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방사능 정보에 대한 수요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상황정보 예경보 시스템을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현재 저희 구 안에 그 방사성 수치가 어떤 건지 이걸 알리려고 이제 설치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그 자체 보고회에서 이거는 이제 조금 안 맞다고 이렇게 돼서 사업 자체가 이제 안 하는 걸로 이제 그게 정해졌는데 약간 그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본 예산에는 들어가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요거 질의를 드렸던 까닭이 작년에 그 같은 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사실상 이 사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총 7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공개 질의를 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수영구 같은 좁은 지역에 모든 동에, 일단 2천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에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업 5천만 원짜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영구에 그때 미세먼지 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이 한 군데만 그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수영구 관내 7개소에 다 재해 문자 전광판을 활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국민에게 방사능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라는 말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저희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삭감이 안 되더라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근데 올해 보니까 2차 추경에 아니나 다를까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그동안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게 바뀌었던 원인이 뭔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 저희 자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다고 다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제 의원들이 삭감을 했었고, 왜냐면 그 수입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올라갈 때는 청장님이 이제 그 사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임의대로 삭감을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그 의견을 반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성과 보고회가 아니라 사업 설명 보고회를 하는, 시측 보고회를 하는 그 짧은 한두 달 사이에서 다른 이제 생각이 있으셔서 삭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삭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향후 지금 안전관리과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의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면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할 수 있는 지금처럼 방향을 계속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오늘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질의가 있는데요. 경상사업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네. 회전교차로 관련인데요.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별 질의를 하셨을 걸로 예상하는데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조선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전 교차로는 강한 해변로 95번지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거리 구간의 해전 교차로 및 노후 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구역은 5년간 한 1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강남초 학생이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강남초등학교 학교에서도 해전교차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 해전교차로가 그 국토부 연구 용역에 의하면은 통행 시간을 21% 감소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4.7% 감소할 수 있고 사망 사고도 76% 감소, 그리고 차량 간 상충점도 7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저 그까지 질의 안 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제가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광남초 1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광남초 인근에 순살방을 생각이 마련이거든요. 저조차도 그랬고. 근데 지금 여기가 저희 수영구청에서 하늘채로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 A상 앞에 있는 Y존에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설치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작년에 광남초의 학생이 그 도로를 건너다가 조금의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때문에 광남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에다가 교부세를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제가 좀 뽑아보니까 13건이 있었더라고요. 차대 차가 9건이었고 차대 사람이 4건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고 대부분 경상에 그치거나 아니면 약간의 중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미성년자 학생은 작년에 첫 한 건이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대차, 그러니까 차끼리 오고 가면서 사고 나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인근에 요청사항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부지를 보니까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료는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자료일 텐데 현재 지금 추진 실정 및 계획을 보면 4월에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이미 했고 특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착수 및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이미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한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비용이 얼마죠? 지금 한 1,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억에서 약 2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예. 맡겨서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성립 전 사용 승인에서 물론 착수금을 아직 준 건 아니겠지만 용역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 부지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용역 자료를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 용역 회사에서 준 비용입니다. 3억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보면 토공에 5천, 배수공에 3천, 포장공에 3천, 부대공에 1억, 광급 자재대에 9천만 원 정도를 잡아놨거든요, 과장님. 근데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구청에서 하늘채 가는 방면 그리고 삼익비치에서 수영구청을 가는 방면에 딱 중앙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회전교차로가 있는 그 공간은 과연 누구의 땅인가가 의문이스러워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여기 동그랗게 설치를 했을 가정하에 본다 하면 여기는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시계로 보면 12시에서 3시 방향이 삼익비치의 땅에 들어갑니다.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혹시 이걸 알고 진행을 하신 부분인 건가요? 처음 진행할 때 저희들이 일부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79년도 준공 때부터 이거를 도로로 사용해 왔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으로 해가지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뭐 도로도 새로 깔고 노란 횡단보도도 만들고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교통사고 난 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교통 이게 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랑 목적은 충분히 알겠고 왜 하는지도 알겠는데 이 땅 자체로 봤을 때 아까 그럼 과장님 다 알고 삼익비치의 일부가 땅에 들어가면 네. 알매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79년도부터 이걸 도로로 사용해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저희들이 쭉 이거에 대해서 포장도 했고 그래서 쭉 저희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 취지의 일환으로 해서 여기서 해천 교차로를 만들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익빛이 땅인 거를 알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고 용역을 맡기고 용역 업체도 삼익빛이 땅인 걸 알고 여기다가 회전 교철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알고는 했는데 그 용역사가 이걸 파악했는 것까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질이랑 답변이 다르신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거를 약간 질문과 지적을 드린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공유지의 성격이 강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주민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는 우리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고쳐줘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통행정과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도로라도 사람 주민이 다니기 불편하거나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늘 고쳐왔습니다. 그게 사유지든 아니든 간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번에 건설과의 다른 사업이랑 빗대어서 봤을 때 약간의 우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건설과에서 이번에 매입을 하는 1억 3,200 정도의 예산을 보면 망미동에서 실제로 땅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 까닭이 그 구유지가 저희가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그 구유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2명의 개인 자산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 소송을 해서 약 5년 전, 6년 전부터 1년에 120만 원 그래서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만약에 다를 겁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그 금액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매도를 우리한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천을 주고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안 팔겠다 했으면 사실은 저희는 그 사용을 누구나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계속 포장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해주고 그 땅에 대한 돈도 줬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그럼 이거랑 빗대어서 보신다면 제 우려가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제가 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는 사실 제가 인지를 못한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늘 해왔던 도로에 이제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거지, 그게 사유지에 물리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삼익비치가 재건축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정말 미지고 미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영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유지, 그러니까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9년부터 누구나 사용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선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막도 세워주고 시설물도 계속 정비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생각을 이번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제일 1순위였기 때문에 우리 교통인력과에서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약 3분의 1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혹여나 소송으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 삼익비치에게 먼저 안내를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주민공청회를 이 부분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전교차로라는 게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누군가는 거기서 사실 회전교차를 쓰는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안전을 1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고민 끝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삼익비치 땅과 그 다음에 국유지, 그 다음에 시유지가 다 포함되는 땅에다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곧 생길 수도 있는데 생겼을 때의 효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주민공청회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주민공청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삼익비치 재개발 건축 지역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달이 되어서 향후에 이제 혹시나 불미스럽거나 우려스러운 상황이 없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처럼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유지가 꼭 필요에 의해서 공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잘 고쳐주시기를 너무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알게 된 건데 삼익비치가 확정적으로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조감독가. 최근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수영구의 의견 청취 자료라고 도시계획시설 말 그대로 이제 계획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회전교차로 부분이 나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이 나온다는 말은 그 위치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 위치에 보면 공공공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곧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가 들어갈 부지거든요. 원래는 주민센터랑 치안센터를 옆으로 나란히 하는 당초 계획이 있었으나 이번에 보니까 주민센터와 그다음에 경찰서를 그 앞으로 건너편으로 지어달라는,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쪽으로 지어달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이걸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마지막 우려는, 제가 이 도로를 매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차로. 근데 이 도로가 생각만큼 넓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회전교차로가 들어온다면 망미동의 SK 아파트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처럼 그렇게 넓게 부지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이 바로 공공청사가 된다고 하면 주출입구가 아직 미래고 미지의 상황이긴 하나, 그 차량과 이 차량이 아까 차대차 사고가 많은 만큼 우리는 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회전교차로 먼저 들어가고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뒷백, 그러니까 셀백이라고 해서 뒤로 더 들어가서 공공청사를 약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집중 침수 지역입니다. 여기가 Y자 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2번 출입구인, 그러니까 하늘채 앞에 있는 도로에 차가 늘상 물이 많이 고이는데, 재작년에 그때 건설 과장님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를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차가 회전도로라고 하면 그 부분이 미끄러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이 옆에 이제 하수관로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주셔서 통합적으로 지금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나중에 상입비치가 재개발했을 때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만큼 뒤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확장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용역도 1,700만 원짜리를 함으로써 이분이 이 위치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말은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용역업체랑 다시 얘기를 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는 건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소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윤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영구 노후 하수 관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1년 예산 자료를 준거에 보시면은 지금 그 수영구 하수 관료 정비 사업이 총 49억입니다. 49억 중에 5년마다 하는 기술 진단 용역 17억 5천만 원 빼고도 매년 한 32억 정도가 지금 그 하수 관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윤정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184페이지 보시면은 추경 예산을 보시면은 교체 사업이 아니고 보수 공사인데 예산이 지금 611m에 5억 6,8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지금 공사비가 지금 보수공사인데 611m에 5억 6,800만 원 같으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물론 특수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갈로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위험성도 있어서 공사비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60, 약 메다당 하수도 보수하는데 요 공사 여건에 대해서는 한 93만 원 정도, 메다당 9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 지하 지표 밑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 여기 이제 관자재 어떤 그런 사업비보다는 땅을 골착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운반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각종 자재 들어가는 공정들이 필요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좀 산정되는 부분이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2단계 이 사업은 부산시 공공하수 인프라과에서 21년에 이제 자체 CCTV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를 시행했습니다.
요 용역이 부산시 전체 구간 19.2km 중에서 수영구는 611m가 정비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배정돼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 그렇게 사업 진행 과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 관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제 그 골착을 통해 가지고 노 관로를 드러내고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비굴착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이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이제 관을 그라우팅하면서 보수하는 그런 그 공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불량한 부분, 철근 노즐이라든가 이물질들, 그다음에 그 탈락 중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약품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단면을 보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설명 끝났습니까? 예, 설명 끝났습니다. 예. 설명은 제가 개별 질의할 때 좀 듣기 들었습니다만 좀 부족한 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하수 관로 공사 같은 경우는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공사 비용은 많은데 곁으로 안 드러나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업체의 공사 끝나고 난 후에 가에다가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들 공사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설계를 할 때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을 하고 착공 들어가서 사업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이 다 되면은 준공계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준공계 접수되면 준공 검사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직접 현장 가가지고 현장 상태 그다음에 그 설계서대로 바로 이렇게 공사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하고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있는데 장소가 지정된 곳이 없거든요. 지금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정된 데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지정됩니까? 다시 한번. 아니 사업 설명서 보면은 금액하고 예산은 있는데 어디에 그게 611m에 5억 6,800만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 공사하는지 위치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게 좀 수영구 어느 특정한 데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그 CCTV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수영구 전역입니다. 전역이라서 일단 조금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어느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네네네. 시에서 CCTV를 이제 그 부산시 전역을 다 했습니다. 그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그 조사의 CCTV에서 이제 그 어떤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물량을 다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군에 이렇게 예산을 대상지를 내려줬습니다. 그 장소는 지정된 건 없네요 지금. 아니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거기 지금 제가 어디다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그 장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장소도 지정 안 되는데 611m에 5억 6,800만 원 예산이란 거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이제 여기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CCTV 조사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조사 자료를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할 때 현관이라든가 어떤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 공정을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를 내려주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싱크홀 땅꺼짐 현상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천재지변과 또 부실공사, 또 주된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된 갈로 파손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194페이지에 보시면은 밀락동 땅꺼짐 발생으로 해서 50m를 긴급 복구하셨죠. 네네. 거기에 보면 195페이지에 그 사진은 그러면 이 긴급 복구하기 전의 사진입니까? 이건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195쪽 사진요? 예, 땅꺼짐 현상 요 사진 195페이지에 있거든요.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걸 보시면 돼요. 예, 일단 그 밀락동에 최근 한 저녁 낮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우리 그 종사원들 가보니까 이런 신고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요 일대를 텃밭을 했습니다. 텃밭을 해갖고 확인해 보니까 한 5m 밑에 흉관이 흉관이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 흉관 상태를 보니까 한 30년 전에 이제 그 관을 묻다 보니까 그 관의 어떤 상태가 이제 좀 노후되고 그 수명을 좀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싱크홀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그 밀락동에 50m 긴급 복구한 사진이 아니고 네, 복구한 후에 옆에 땅 꺼짐 현상이 있어서 사진을 올린 거죠? 요 지금 올라온 사진은 여기가 이제 발생 지점이고요. 요 발생 지점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한 50m까지 해봤는데, 50m로 그게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이 현상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더 추가로 더 일대를 더 보수 보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 예산이 지금 3억 올려놓은 예산이죠. 예, 노후 관로 파손 사업은 그 땅 꺼짐 현상은 긴급하게 복구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봤을 때 곁으로는 보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공사가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가에도 업체에서 보고를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예산의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끝나고 난 후에 의원들께서도 조금 이래 업체에서 한번 이래 브리핑을 끝나고 나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걸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궁금해하시는 의원들께서 연락을 주시면은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수관료공사는 하시다 보면 교통 방해도 많이 되고 주민 불편 사항도 있고, 또 작업자가 직접 그 관로 안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질식 사고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앞으로 진행될 때 안전에 또 각별하게 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사가 이제 안전, 이제 그런 부분, 교통 안전이 됐든 작업자 안전이 됐든 안전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실제 수립해가지고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제258회 정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과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한미양 세무일과장님께 오랜 시간 수영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사례를 선포합니다.